네, 안녕하세요. 6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 동이 아빠입니다. 네, 제가 2020년 모델 3부터 2021년 모델 Y, 그리고 현재 하이랜드, 그리고 주문 걸어놓은 주니퍼까지 6년차 동안 타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테리니 분들이 초반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 그리고 초반에 꼭 아셔야 되는 주의사항 꼭 아셔야 돼요. 정리해 봤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면은 시리즈물로 쭉 6년차 저의 경험을 이제 풀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눌러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30분짜리 예전 영상들 싹 핵심만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0분짜리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만 보셔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똥손 매뉴얼 상편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카드키를 사용을 하고요. 차 잠금 해제는 B필러에다가 카드 태그해 주시면 되시고, 기온이 매우 추운 날 도어가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앞에를 눌러가지고 얼음을 깨주시고 도어를 열면은 되십니다. 트렁크를 닫으실 때 그 로고 양쪽에 손을 놓고 힘을 분배해서 딸칵 닫아주셔야 됩니다. 후드가 되게 낭창낭창해가지고 휠 수가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오토 프렁크를 실내에서 도어 개폐할 경우 손잡이 도어 스위치, 도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살짝 열리고요. 자, 주의하실 게 이제 비상 개폐. 테슬라를 처음 타시는 동승자분이 이제 간혹 하는 실수인데, 요거를 잡아당기면은 도어가 열립니다. 비상 개폐 장치예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도어 창문이 손상이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동승자한테 미리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많이 봤어요. 그냥 여기 도어 캐치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거 잡아당기고 내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2열 비상개폐는 도어 포켓 안에 뚜껑을 개방을 하시고 그 안에 이제 와이어를 잡아당기면은 2열은 비상개폐가 가능하십니다. 사실 이게 좀 번거롭고 힘들어서 비상시에 이걸 쓸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그 2열의 비상 와이어 연장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연장 작업은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테슬라 처음 타시면은 이제 물리 버튼이 없으니까 많이 좀 당황스럽죠. 사실 불편해. 나도 불편해. 아직까지도 좀 불편해. 이제 불편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내등. 운전 중에 이제 뒷좌석에서 이제 등 좀 켜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동차 누르고 라이트 들어가서 실내등 켬. 요렇게 해줘야 돼. 사실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좌측 스크롤 길게 누르면 이렇게 굴려서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켜짐. 그러면은 바로 켤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시는 방법은 자동차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스크롤 휠 기능 요거예요. 실내등 외에 여러 가지 저장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실내등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실내등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리 버튼 붙여가지고 이렇게 켜는 게 사실 제일 편해. 하단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냥 밑에서 위로 스와이프 하면은 공조기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제 자동 22도 설정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매뉴얼에서는. 근데 이건 뭐 입맛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전방, 후방 아시죠? 선풍기처럼 직바람도 가능하시고, 양갈래, 위, 아래. 열선 시트 꿀팁이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쭉 나오는데 꼭 눌러서 여기 좌측에다가 꽂아주세요. 요거는 필수예요, 필수.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이제 모아놓고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 4개만 가능한데, 요 열선 시트는 보너스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로. 그래서 열선 시트는 꼭 여기다 빼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와이퍼 성해 제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 앞에요. 한겨울에 실외에 주차하고 얼었을 때 요걸로 이제 와이퍼의 열선을 켜서 이제 눈을 녹여주는 기능이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자동하고 1단계, 2단계 조정 가능하고요. TMI지만 옛날에는 요거 자동이 없었습니다. OTA 업데이트로 자동이 생긴 거예요. 와우! 대단해. 이거는 김서림 제거. 한 번 터치하면은 김서림 제거가 활성화되고, 2번 터치하면 맥스예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시야가 가려졌다. 그럼 따닥.
2번. 네, 더블 클릭해주면은 맥스로 확 날려버립니다. 네, 요거는 윈드실드 열선 가동입니다. 그 리어 유리에 열선 가동이 되는데, 리어 유리에 있는 열선 외에 테슬라는 이제 충전구, 사이드미러에도 열선이 있고, 네, 다 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풍속 조절, 그리고 내기, 외기. 그리고 저는 없기는 한데,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생물학적 무기 방어 모드,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장점이죠. 보면은 이제 상단에 이제 온도 유지 기능, 그리고 애견, 캠핑 모드.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온도 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에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거 있을 경우 이제 이렇게 켜놓으시면 좋으시고, 하차를 하면 차량이 잠겨요. 애견 모드도 이제 비슷한데, 애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모니터에 현재 온도와 주인이 곧 돌아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 안에 이제 강아지가 혼자 있는 거 보고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차 안이 뜨겁지 않다라는 이제 현재 온도와 그리고 주인이 곧 돌아온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캠핑 모드. 와, 이거 좀 너무너무 좋아, 캠핑 모드. 자, 이게 꽃이죠. 캠핑장에 에어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델 Y 뭐 폴딩 다 해놓고, 뭐 매트 깔아놓고, 요거 캠핑 모드 해놓으면은 안에서 뭐 게임하고, 뭐 넷플릭스 보고, 우리는 이제 15인치 커다란 화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루프 글라스 보면서 누워있고, 에어컨 바람 쐬고, 와, 천국이야, 천국. 네, 너무 좋습니다, 요거. 얘는 안 잠겨요. 캠핑 모드를 해놓으면은 차량이 안 잠깁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스크롤 버튼. 네, 좌측 스크롤은 이렇게 볼륨 조절, 다음 곡, 이전 곡.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우측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오토 파일럿이 이제 속도 조정, 위아래로는 속도 조정, 오른쪽 왼쪽으로는 차간 거리 조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 조정을 하실 때 스크롤을 톱니 한 칸 한 칸 움직이면은 속도 일씩 증가 감소하고요. 빠르게 움직이면은 5 단위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꿀팁, 오토파일럿이 속도 제한 속도를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은 그 속도만큼 한 번에 바뀌어요. 스크롤을 막 이렇게 안 올려도 그냥 한 번 터치하면은 바로 해당 속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자 장비, 전자 제품, 네, 컴퓨터다 보니까 이제 간혹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스크롤 양쪽 두 개를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리셋이 됩니다. 강제 리셋이죠. PC방 알바한테 PC 안 돼요 하면은 껐다 키세요. 네, 그겁니다. 웬만하면 다 해결돼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요 터치 스크린 조작법인데, 이게 매뉴얼에도 없어. 여기 없어.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똥손 터치 스크린 매뉴얼. 자, 우측 카드 클릭하면은 영상 보실 수 있고요. 터치 스크린 매뉴얼을 왜 안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고 좋아요 많고 하면은 제가 최신판으로 다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매뉴얼 영상, 조회수가 너무 많이 안 나와. 이게 사실 정성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이거 꼭 좀 부탁드려요. 네. 다음 편 안 나올지도 몰라. 또 이제 경고등, 여기가 이제 경고등 나오는 자리인데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경고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날씨 추울 때 뜨는 경고등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테슬라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42 psi로 공기압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타이어집, 동네 타이어집 가가지고 공기압 맞춰주세요 하면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또 뜹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 주입기를 하나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승차감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씩 적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공기압 주입기 같은 거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생제동 제한, 네, 그 녹색 아이콘, 네, 요거는 평소 회생제동보다 회생제동력이 약해집니다. 차 거리, 차 정차를 하려고 하는데 평소보다 이게 약하다 보니까 차가 더 많이 나가. 겨울에 특히 이제 길 얼었을 때 뭐 조심하셔야 되지만 회생제동 경고까지 떠 있을 때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미리 알고 계셔야지, 아니면 추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주 추운 날씨는 배터리가 얼어버려. 그러면 그 눈꽃송이 마크가 나옵니다. 주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풀리는데 충전도 제한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의하시고요. 거북이, 노란색 거북이 경고등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경고등이죠. 그 내연기관으로 치자면은 그 엔진 경고등하고 비슷한 거예요. 배터리, BMS, 이거는 배터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
있습니다. 테슬라 BMS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노란 거북이를 띄우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노란 거북이 떴다고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시고 광고 메시지 가지고 테슬라 코리아에다가 전화하시면은 원격으로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 코리아에서 뭐 일시적인 오류인지 이렇게 유선 통화를 바로 해줍니다. 이제 대단해. 뭐 차량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다 원격 체크가 가능해. 센터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약 잡고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음성 명령. 우측 휠 버튼 길게 누르면 음성 명령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하이랜드라서 여기 버튼이 따로 나와 있고, 이게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 댓글로 그 팁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2가지 정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드 밀러 접기. 네, 주차 공간 굉장히 좁은데 벽에 바짝 붙일 때 사이드 밀러를 접어야 되는데, 여기 뭐 자동차 버튼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접어줘야 돼. 너무 번거롭죠. 그때 누르시고 귀 접기. 네, 테슬라 귀를 접습니다. 귀 펴기. 네, 요렇게 접었다 폈다 음성 명령으로 하면은 주차 벽에 바짝 붙일 때 요거 아주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꿀팁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운전하다가 불청객이 찾아올 수가 있죠. 갑동이와 급동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비상상황, 이머전시. 가까운 드라이브 스루 경로 탐색. 네, 쫙 찾아줍니다. 제일 가까운 데로 찍고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좌석 조절, 시트 앞뒤 이동, 무릎 쪽 위아래, 그리고 등받이, 그리고 럼버 서포트, 요추 받침대, 이렇게 3가지에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카시트, 어린이 카시트를 보조석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패신저 에어백 온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에어백이 켜져 있으니까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백이 터지면 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카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거 터치를 해주면은 여기 안전에 동승자 전면 에어백 키고 끔. 자, 요렇게 에어백을 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꺼진 거죠. 그럼 카시트 설치를 해도 되는 거고, 켬. 동승석 에어백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콘이 바로 직관적으로 나와요. 카시트 설치하지 마라. 네,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안전하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테슬라를 구매를 하면은 꼭 그 다음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순정 블랙박스가 있는데,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나? 블랙박스도 전장류인데, 전장류, 이거 괜찮나? 기존에 자동차 운행을 하셨던 분들 중에 블랙박스 설치 안 하고 운행하셨던 분이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알고는 있지만, 이거 순정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 전장류 건드리면서까지 해야 되나? 자, 요런 고민. 윈터 타이어. 지금 겨울이고 이제 눈 많이 오는데 길 얼고 그러면은 윈터 타이어 이거 꼭 해야 되나? 윈터 타이어 추가 지출이고 기존 타이어 보관 이용료까지도 추가로 발생이 되고, 이거 굳이 꼭 해야 되나? 한 시즌밖에 안 탈 건데 귀찮기도 하고. 네, 이 고민도 매년 돌아옵니다. 겨울마다 돌아오는 고민이에요. dormammu. DC 콤보 어댑터, CCS1 어댑터죠. 전기차는 충전이 중요한데, 네, 장거리 운전할 때 슈퍼차저가 지금 아무리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에는 거의 없죠. 그러면은 급속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DC 콤보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 필수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DC 콤보, 블랙박스, 윈터 타이어 다 필요한 거 맞아요. 이제 고민하는 거는, 고민의 포인트는 이거죠.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사이를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것들, 보증 리스크, 뭐 이제 요런 건데, 결국에는 제가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테슬라 5년차 타면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본인에 맞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랙박스를 다 구매했어요. 블랙박스는 필수입니다. 블랙박스는 정말 필수예요. 테슬라 순정 블랙박스가 일단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게 너무 크리티컬하고, 화질이나 이 왜곡도 너무 심해. 이게 왜 그러냐? 순정 불박 기능으로 만든 카메라가 아니고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세팅을 한 카메라라서 요 한계가 있습니다. 녹음도 안
안 되고 왜곡도 심하고 심지어 화질도 안 좋아. 네, 영상이 녹화가 오류가 나고 녹화된 영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블랙박스로서 엄청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거는. 이거를 믿고 주행을 한다? 저는 이거 보조로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5년차 운행하면서 사고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이거 겪어보면 알아요. 네, 블랙박스 필수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이 불안불안한 거 서브 블랙박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블랙박스를 설치를 할 때 그 전장 아니냐? 맞습니다. 전장 맞아요. 뭐 그건 이제 블랙박스 연결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직결하는 방식도 있고 보조 배터리를 하는 방식도 있고 뭐 시거잭 전원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전장류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거잭을 사용하면 해결이 돼요. 블랙박스는 꼭 필수로 꼭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시거잭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주차 녹화가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네, 요거는 선택이에요. 직결을 하든 아니면은 뭐 보조 배터리 방식이 있는데 보조 배터리는 보완이 다 되죠. 주차 녹화도 되고 전장 건드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또 없지는 않으니까 보조 배터리는 또 좀 가격이 또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의 영역이고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죠. 이건 본인 선택입니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 잘 파악을 하시고 블랙박스 자체는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사고는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 한 번이라도 난 사람들은 블랙박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몸으로 깨달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처럼. 블랙박스는 설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윈터 타이어는 이제 매해 겨울이 돌아올 때마다 갑론을박을 하죠. 항상 이거는 뭐 변함없이 돌아와. 요새는 이제 전기차용 윈터 타이어도 출시가 돼가지고 많이들 좋아졌죠. 당연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하는 게 좋아. 근데 이제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보니까 뭐 일반 타이어를 껴도 되기는 하지만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 다르게 뭐 출력도 강하고 그리고 무게도 되게 무겁잖아요. 이제 흡음재가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가격 그리고 기존 타이어 보관 한 시즌밖에 몇 개월밖에 안 타는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뭐 저기 이제 부산 쪽이라든지 눈 별로 구경하기도 힘든 지역분들은 사실 이거 고민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니까 본인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뭐 강원도 이제 눈이 좀 온다 라고 하면 당연히 끼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저는 안 껴요. 저는 안 끼는데 제가 안 끼는 이유는 저는 거의 다 도심주행, 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심주행 위주로만 주행을 해서 사실 저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블랙박스처럼 한번 사고가 나면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거구나 하고 갖다 붙일 텐데 RWD로 겨울에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2020년 모델 3도 RWD였어요. 그때는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라고 그게 RWD였습니다. 뭐 무사히 잘 타고 댕겼고. 근데 반대로 윈터 타이어 꼈다고 이게 뭐 무적 마패가 아니에요. 눈길 그냥 막 달리고 막 쌩쌩 달리고 그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 눈 오면 당연히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안전장치로 윈터 타이어가 있으면은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이제 주행 환경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행 환경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길을 좀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싶으면 4륜이니까 괜찮아 뭐 안 괜찮죠. 네, 아시죠? 네, 안 괜찮아요. 4륜보다 윈터 타이어 낀 RWD가 제동력이 더 좋은 거죠. 각자 환경에 맞춰서 요거는 선택을 하시는 게 맞죠. 나는 안전운전 정말 잘해. 너무 운전 잘해서 난 사고 한 번 안 내. 이런 분들도 보험은 들잖아. 자동차 보험은 들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하긴 해야 되는데 나의 주행 환경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콤보도 이제 말이 많죠. 사야 된다? 안 사도 된다. 근데 저는 약간 예외인 게 사실 이 DC콤보 어댑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테슬라 탈 때는 그런 것도 아예 없었어. 그냥 그때는 무조건 집밥 아니면 슈퍼차저밖에 급속 충전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꽤 몇 년을 탔지. 그러다가 나중에 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없는 환경에서 이미 쭉 타다 보니까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 크레딧 받은 거를 얼마 전에 처음 샀어요. 심지어 포장 뜯지도 않았어.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이게 보험이야, 보험. 뭐 장거리 자주 뛰시는 분들은 필수
이고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주행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데일리카나 아니면 패밀리카로 그냥 운행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집밥 없는 상태에서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집밥이면은 거의 다 돼. 저도 슈퍼차저 여태까지 5년차 타면서 한 달에 그냥 뭐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밖에 사용을 안 해요. 디시콤보는 아예 여태까지 디시콤보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 있나? 네, 한두 번 정도? 5년차 동안? 거의 없습니다. 디시콤보는 이제 사실 이제 충전 속도도 100kW 정도 나오면은 좀 잘 나온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슈퍼차저가 정말 빠른데 디시콤보의 장점은 그거죠. 장거리 뛸 때 휴게소에 있다. 휴게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거죠. 장거리를 많이 뛰어가지고 휴게소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수로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맞으시고, 그 외의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보험식으로 사실 없어도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험으로 산 거예요. 보험으로. 제가 5년 차 동안 타면서 디시콤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부산 갔다 왔을 때 중간에 충전을 한 번은 해야 돼. 와, 그 한 번이 슈퍼차저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잘 없어요. 거의 없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슈퍼차저를 찾아서 충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부산에 갔다가 올라올 때였어. 그 새벽이었지. 이제 한밤중 막 1시인가 2시? 이게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허허 벌판 새까만 칠흑 같은 어둠에 슈퍼차저를 찾아서 헤매는데, 와, 그때는 좀 현타를 받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딱 한 번 느꼈습니다. 디시콤보의 필요성. 고속도로에서 충전이 필요한 경우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사시고, 그 외의 경우는 그냥 마음의 안정으로 자동차에 소화기 놓는 것처럼, 네, 거의 쓸 일 없지만 한 번 쓰면 요긴하게 사용한다. 네, 요런 느낌으로 디시콤보는 보험용으로 하나쯤 구매를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뭐 돈 좀 아끼려고 알리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낄 걸 아껴야지. 네, 충전 관련해서는 네, 정품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테리니 분들 기준으로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가지고 제가 오토파일럿 사용하는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이 있어야지 오토파일럿 실행이 가능하고요. 하이랜드는 오른쪽 휠 버튼 오토파일럿 실행이 되고요. 주행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핸들은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84kg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0kg까지 올리는 방법, 휠 버튼 한 칸 한 칸씩 올리면은 1씩 올라가고, 빠르게 올리면은 5단위씩 올라가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저속에서 오토파일럿 실행할 경우에는 막 올려줘야 됩니다. 귀찮죠. 그러면 오토파일럿 실행하고 여기 속도 터치 해주면은 100km로 한 방에 올라가죠.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이거 안 올려도 돼. 그리고 화면을 넓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UI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속도 아이콘이 이쪽에 좌측으로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터치해주기가 더 쉬워져. 오토파일럿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핸들이 좀 잠겨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핸들 잡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살짝 토크를 오른쪽 쪽으로 줘도 꽉 잡고 있어. 직선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해제하는 방법 중에 테슬라가 잡고 있는 핸들 토크 이상으로 꺾어주면은 네,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 위험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추천입니다. 이게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이걸 꺾어가지고 오토파일럿을 해제를 시켜버리면은 피쉬테일 현상이라고 하죠. 차 뒤가 털려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오토파일럿 중에 핸들 토크를 줘가지고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저 옛날에 한번 털린 적 있어요. 네, 시끄럽합니다. 네, 테리니 분들 이건 꼭 참고해 주시고요.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선 변경을 할 때 오토파일럿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좀 번거로워. 그래서 이제 EAP하고 FSD가 그래서 있긴 한데, 현재까지 동값 못하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팩트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 상태는 테슬라가 지금 잡고 있지만 네, 살짝 꺾어줘도 얘가 바로 잡죠. 바로 깜빡이를 키시면은 토크가 풀려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중이지만 지금 좌측 깜빡이를 키면은 테슬라가 지금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구나 라고 아는 거죠, 차가.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네, 풀림, 핸들 토크 안 잠긴 상태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시고,
오토파일럿 해제를 굳이 안 하시고 깜빡이를 넣고 방향지 시동을 넣고 편하게 차선 변경을 하신 다음 오토파일럿 실행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게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편해.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려면은 잠겨 있어요 지금. 근데 깜빡이를 눌러주면은 네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가볍게 엑셀 밟아주면서 차선 변경, 그리고 다시 오토파일럿 실행. 네, 간단하게 기초부터 차량을 처음 인도를 받으시면은 오토파일럿에 들어가서 요 오토파일럿 기능 오토 스티어 베타 버전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지 오토파일럿이 사용이 가능하고, 오토스티어가 오토파일럿입니다. 네, 베타 버전 동의를 해주시고 사고 나면 네 책임. 카메라 보정으로 한 30km 정도 이상 주행을 해줘야지 오토파일럿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오토파일럿 활성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랜드라서 이제 우측 휠 버튼을 누르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컬럼 기어 노브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눌러서 실행할지 두 번 따닥 눌러서 실행을 할지 당연히 한 번이 더 편합니다. 속도 설정, 도로에서 주행 중에 오토파일럿 실행을 하면은 현재 속도 기준으로 바로 실행이 될지, 아니면은 그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에 맞춰서 속도가 바뀔지 그거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속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속도 제한으로 해놓고 있으면은 내 속도와 이제 도로의 속도 제한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급 가속 또는 급 감속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속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실행이 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같이 세팅이 되는 건데, 오토 하이빔과 와이퍼가 자동으로 같이 바뀝니다. 내가 자동으로 와이퍼 설정 자동으로 안 바꿔놨는데 왜 이게 자꾸 바뀌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오토파일럿 실행하면 자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멀쩡한 하늘에서 와이퍼가 움직이는 그런 오류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테슬라는 레인 센서가 아니라 비전 카메라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인데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어. 일론 형 좀 부탁 좀 하자. 오토파일럿 사용 조건은 기본적으로 차선이 있어야 돼요. 차선을 이제 인식을 해서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선이 있어야 되고, 30km 이상이라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매뉴얼에는 되어 있지만 그냥도 사용이 가능하기는 해요. 경험상 해보니까 그 오토파일럿 회색 아이콘이 뜨는 때가 있어요. 그 회색 아이콘이 뜨면은 그때 누르면 오토파일럿이 활성화가 된다. 오토파일럿은 140km까지만 가능은 합니다. 140km 이상 주행하면은 오토파일럿이 풀려버린다라고 하고요. 140km 오토파일럿 놓고 다니는 것도 사실 고속도로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렇게 시계 불량하면서 이렇게 경고창 잠깐 뜨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토파일럿이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8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 들어올 때 내지는 뭔가 카메라 뭐가 막혔을 때, 막히지 않았는데도 간혹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직사광선 정면으로 이제 직사광선을 받고 막 눈부신 환경에서 차량 주행하다 보면은 간혹 그렇게 뜨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차량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뭐 묻었는지 이물질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은 다 주행이 됩니다. 운전자의 주의 집중 여부. 카메라가 실내 캠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똑바로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한눈 팔고 있지 않는지, 테슬라가 감시를 하죠. 그리고 핸들 토크를 통해서도 제대로 이걸 잡고 있는 건가 계속 확인을 해요. 제대로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실 이제 잠깐 신호정차나 이럴 때 카톡도 좀 볼 수 있고 하잖아. 어머, 이 분위기 뭐야, 나만 쓰레기야?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경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를 먹게 되면은 5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제. 5 스트라이크 먹으면은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 금지예요. 이거 다 먹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겠지. 그럼 문제 있는 겁니다. 경고를 먹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삐삐빅 하고 이렇게 경고가 뜨면서 오토파일럿을 풀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주행 끝날 때까지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잠깐 안전한 곳에 옆에 정차를 하셨다가 파킹 놓고 다시 출발하면은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핸들 잘 잡으시고 전방 주시하시고. 경고를 먹었을 때 그러면 이 경고가 언제 사라지냐? 초기 이 맨 처음에 스트라이크제 생겼을 때는 영구 경고였어. 한번 경고를 먹으면은 안 없어졌어. 사라지지를 않았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다행히도 요거는 OTA 업데이트로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경고를 먹고 경고 먹은 거 기준으로 7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 1회에 한해서 스트라이크 먹은 게 사라져요.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장거리 운전 직전이나 하면은 이게 사실 약간 걱정될 때가 있어. 지금 터아웃 상태인데 지금 한 왕복으로 한 600km 왔다 갔다 오늘 해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아웃 돼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스트라이크 먹은 게 풀리냐, 요게 또 궁금하실 건데 이거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경고 먹은 시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일주일, 그러니까 뭐 12시 경과 이런 거 아니고 정확하게 일주일 경과하면은 오전 10시에 먹었다, 그럼 일주일 뒤 오전 10시에 그게 리셋이 돼요. 근데 딱 그 시간에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차량 출발할 때 이제 경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구가 뜨죠.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좋아요하고 댓글로 활약 지원 부탁드리고요. 구독!